그것도 풀포먼트 물류 시대가 됐고, 그게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택배 기업들의 생사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접점, 거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통운도 법인 영업을 좀 강화시켜갖고 좀 많이 지금 하반기에 수주 물량 좀 는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본사 조직과 대리점하고 이제 배송기사는 또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일을 배송을 하면서 거래처라든가 안정한 물량을 갖고 오는 게 배송 경쟁력 강화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물류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배송기사는 로봇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일요일 날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7일 배송을 하면서 배송 효율의 중요성. 사실 물량이 안정적으로 있으면은 로테이션 구조가 되고, 사람을 로테이션 하면은 5일이든 6일도, 배송기사는 최소 6일을 떼야지 자기가 그 월급이라든가 지금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단가 싸움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대 배송의 허들이 쿠팡이 너무 시간대 배송에 그냥 품질 서비스 고객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택배기사들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요. 또 그다음에 배송의 그 밀집하고 빈도율 싸움입니다. 사실 회전율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는 고객은 편하지만은 배송기사들은 죽어나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송기사들이 달려요. 취급하는 물량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던진다. 아니면은 발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발로 엘리베이터를 민다, 또 뛴다. 결국은 언제까지 뛰어야 되나,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많은 배송기사 Q플러스가 되든 이쪽에 이런 과제가 있지만은, 물량이 아직까지 차올라오고 있는 대한통운, 한지는 물론 이제 물량이 있고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고민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배송기사의 문제점도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근데 저는 현장이 문제는 바로 본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본사에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착각을 하는 것도 그 부분을 빨리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는, 본사가 이게 무슨 좋은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또 인센티브를 주면은 기사들이 이게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작년에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기사들이 바라는 거는 인센티브 얼마 받아가지고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해서 더 많은 물량만 들어오면 된다. 밤을 새워서 배송해서 고생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택배기사라 그러면은 쿠팡처럼 물량이 넘쳐가지고 너무 힘들어도 어쨌든지 그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택배 3사들, 택배 4사들 방식 똑같아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 물량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가 영업입니다. 본사에서 그 영업을 해야 되고, 일례로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메가허브 곤지암에다가 이풀포먼트 입점사를 이제 스마트 물류 입점을 갖다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을 해서 중소셀러들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물량을 받아 놓으면은 그 비용을 국비로 받아가지고 풀포먼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시작은 이런 똑같다고 봐요. 국비 지원이든 아니면은 이런 본사에서 지원을 하던 거든 그런 방식으로 이 풀포먼트 센터를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게 쿠팡이 처음 했던 방식입니다. 네. 쿠팡이 2014년도 로켓 배송 처음 했을 때 그때 비용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적었어요. 네. 한 자릿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불과 무슨 10% 내의 수수료. 한 건 할 때마다 쿠팡은 몇천 원 적자를 보면서 그걸 키워갔던 거죠. 네. 그건 쿠팡이 상장도 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상장사들이지만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결정을 해서 풀포먼트를 키워나가고 거기서 물량을 선점을 하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네이버도 얘기 드렸지만 네이버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네이버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물량으로 친다 그러면은 네이버하고 지마켓, 11번가, 쓱닷컴 이 물량만 하더라도 그렇죠. 쿠팡 물량에 거의 한 2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 배송할 수 있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게 택배가 아니라 풀포먼트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 물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설계해 나간다 그러면은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본사들이 지금 영업력 강화에다 거래처 다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2, 93년 시작 때 한국의 택배가 33년 됐나요? 오랜 동안 겪으면서 택배 네트워크 사업의 관행에 지금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이 변화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사 조직도 좀 바뀌려고 노력하고, 또 대리점, 그 다음에 배송기사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결국은 물량이 많으면 죽어라 뛸 수는 있어요.
근데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택배사든 또 어느 기업이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내냐. 그렇죠. 쉽지 않지만 이 부분에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네. 인사이트를 하나 네. 얘기 드리자면은 택배 기업에 지금 뭐 몇십 년 흘렀지 않습니까? 30년 넘었네요. 30여 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택배 규모가 한 9조 원 남짓 될 겁니다. 10조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택배사만 본다 그러면은 택배 3사, 4사만 네. 본다면은 근데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택배, 그걸 택배라고 본다 그러면은 쿠팡의 택배 매출만 풀피먼트라고 그러죠. 풀피먼트 사업부 매출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 매출의 20%니까 한 7조, 8조가 나와버려요. 즉 쿠팡이 하고 있는 택배의 수수료가 우리나라 전체 택배하고 맞먹어요. 왜냐하면은 쿠팡은 택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풀피먼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안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재고 관리하면서 포장하고 피킹하고 배송해주는 그 전체 서비스가 택배 서비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통운, 한진, 롯데 다 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 대한통운은 이풀필이라고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도 출시를 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택배 비용 100원, 200원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답이 거기 있다는 거죠. 택배 비용 100원 올라가는 것보다 풀피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풀피먼트 비용이 택배 비용의 2배 이상 받거든요. 특히 반품 비용은 3배 이상 받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키워나갈지가 더 큰 고민이 돼야 되고 거기에 택배 기업의 생존과 성공의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뭐 택배 기업은 물류 기업에서 지금 유통하고 이쪽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금 전략을 짜면서 거래처 물량을 많이 갖고 와야 물량을 핸들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쿠팡은 자체적으로 유통 물량. 저는 이렇게 한번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요. 중국이 비즈니스나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중국은 백지 상태에서 그리면 거점을 그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쿠팡이 쿠팡 코리아를 만들면서 거점 전략을 만들면서 물량을 태운 거고 기존의 택배 기업들은 30년 동안 있으면서 본사, 대리점, 배송기사, 택배, 허브 터미널, 서브, 지점 이 관계에서 지금 계속 움직였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지금 바꿔나가면서 조금씩 지금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속도전의 차이하고 이게 그림이 그렇죠.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물류 기업이 유통과 이쪽까지 영역을 확장하냐 이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진짜 진심으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택배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이 공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쿠팡이 지금 4분기, 5분기 연속으로 20몇 %씩 성장을 할 때 택배 기업들은 점점 줄어든다. 물류 기업도 힘든다. 여기 한 게 작년 4분기에 택배 물량 4% 떨어졌고 금년도 1분기에 택배 물량 6%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은 올해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택배 기업들의 물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진정성이라는 거는 7일 배송을 통해서 쿠팡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네이버가 진정성 갖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이버가 진정성 갖고 뛰어들었고 이제는 쓱닷컴, 지마켓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택배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택배 기업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풀피먼트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계한다 그러면은 돌파구는 분명히 나옵니다. 속도가 근데 조금 더 빨라져야 되고 의사결정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의사결정권자들이 좀 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 말이 쉽지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이렇게. 어렵죠. 아니, 마 교수님도 그 전에 이제 물리 해보셨죠? 저도 많은 기업을 갖다가 뭐 국내외로 많이 움직이면서 전략 자문 회의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은 쉽지만 현장이 움직이는 이 파장이나 이게 지금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그래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해야 되는데 이제 택배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어느 선까지 진짜 확장 이거 지금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왜냐하면 본사 조직이 전략이나 관련된 택배 모든 안을 갖다 잘 만들어도 대리점 또 배송기사 이 권역의 모든 게 이제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군들이나 관련 기업들도 리더 기업들도 항상 보면은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죠. 근데 지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택배 사업 본부장 상무 담당들도 변하는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3PL 인아웃바운드 자기 부서별로 하고 계시지만 모든 걸 다 그냥 총괄해서 만능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실에 지금 직면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죠. 마 교수님 말씀은 잘하는데 와서 직접 해보시죠. 근데 저희들도 뭐 유통물류 이커머스 저도 택배 원저 야마토부터 한국의 택배회사 6개 전략 자문을 들어간 입장에서 시장 상황이라든가 모든 거는 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나 다양한 내용을 갖다가 전달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 교수님이 그래도 디테일한 거는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물류기업들 대상으로 뭐 강의도 네. 많이 하고 네.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물류기업과 유통업체들이 갖고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인프라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택배기업들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실제로 풀피먼트를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상품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재고를 관리한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쿠팡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수요의 측이라든지 상품을 관리하는 전략,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택배기업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가야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택배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과 또 쿠팡이 갖고 있는 상품을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강점을 섞어야지 풀피먼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본사 조직은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수많은 화주사 기업들을 빨리 데리고 끌고 오고 그 많은 물량들이 모였을 때 그것들을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SCM, 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재고 관리 전략, 상품 차별화 전략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 풀피먼트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어야지 가능하게 되겠다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쿠팡의 뭐 유통 물류 풀필멘트가 뭐 정답입니다. 쿠팡은 쿠팡의 맞춤형으로 네트워크를 깔면서 거의 물량을 만들어낸 거고요. 택배는 30년 이상 기존의 전통 방식에서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택배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 전통 방식에서 지금 변화하면서 지금 바꿔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꼭 쿠팡 방식이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쿠팡은 전통 방식의 택배를 지금 풀피먼트로 깨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택배라는 게 허브센터, 간선센터에서 허브로 올라왔다가 다시 간선센터 내려가서 배송을 하는 방식을 풀피먼트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배송을 해주는 여기에 모든 지금 주문이 쏠려 있고 기존에 있던 화주사들이 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통운, 한진, 롯데들 전부 다 이 풀피먼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센터에서 지금 그 물건을 채워 나가려면은 단순하게 택배 인프라가 아니라 그 쿠팡처럼 혹은 뭐 쑥닷컴이라든지 롯데 뭐 그런 기존에 있는 이 물류 유통기업들 그 노하우들을 빨리 접목을 해 나가면서 택배 플러스 유통에 대한 그런 운영 방식을 같이 합쳐 나간다 그러면은 쿠팡은 반대로 택배에 대한 인프라가 없거든요. 대한통운처럼 멀티포인트라고 하는 빠르게 소달량 택배를 모아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배송해 나가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쿠팡을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쿠팡에 갖고 있는 장점을 대한통운의 한진의 장점으로 접목을 한다 그러면은 쿠팡보다도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풀피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상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 밀크런 방식으로 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가 잘하는 집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목을 해서 쿠팡에서 한 건당 뭐 4,000원, 5,000원의 풀피먼트 비용을 받는데 대한통운, 한진, 롯데 같은 우리 전통 택배 기업들이 뭐 3,500원, 3,800원 택배 비용을 낮추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택배 비용을 낮춘다는 거는 택배 물류 비용, 즉 배송 비용이 100원, 200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풀피먼트 센터에서 상품을 관리하고 배송을 도와주는 그 작업 관리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화두가 된 택배 7일 배송 기업들을 스타트하고 기존의 쿠팡은 연중무휴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이 시장상에서 물류 현장에 계신 분들, 본사 조직, 대리점, 또 가장 현장에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배송기사 또는 쿠팡 킥플렉스 모든 분들 건강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상거래에서 풀피먼트를 하고 있는데 풀피먼트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죠. 쿠팡이 전체 매출 41조 중에서 풀피먼트라고 분류되는 매출이 작년에 20%가 넘어가 버렸어요. 즉 쿠팡은 풀피먼트 분야에서만 매출로 8조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 택배 시장은 벌써 몇십 년째 소폭으로 성장하게 오고 있지만 여전히 뭐 8조, 9조 뭐 그 언저리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는 것 같아요. 3사 매출만 하더라도 뭐 대한통운, 한진, 롯데 매출을 다 합쳐도 그게 한 7조, 8조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풀피먼트 매출만으로 그게 8조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센터 안에다가 재고를 보관하고 그 재고를 관리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과 물류가 아니라 보관 물류에 그것도 풀포먼트 물류 시대가 됐고 그게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택배 기업들의 생사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접점 거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